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헉,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선생님은 복숭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배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배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예요. 전 세계 과일 생산량의 4%를 차지하며 온대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에요. 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이탈리아고 중국과 미국이 그 다음이에요. 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그 다음이래요. 그러면은 중국과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아시아를 빼고 세계적으로 기르는 품종은 바틀릿이라고 하는 위가 좁고 아래가 둥근 호리병 모양의 배랍니다. 라고 1문단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바틀릿 알아요? 바틀릿 동그라미 하고, 바틀릿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거 바틀릿 먹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이거 어떤 맛이냐면, 어떤 식감이냐면 약간 약간 서걱서걱 하는 맛인데 더 맛있더라고요. 단맛이 더 강해요. 그럼 우리 한번 1문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문단, 만약에 선생님이 1문단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줘야 돼요. 배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배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는 신고예요. 신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존재하니까 우리나라는 바틀릿이라는 배는 전혀 생산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배는 주로 신고래요. 신고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면 신고는 이렇게 동그란, 우리가 추석 때 잘 볼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배죠. 그 모양이 바로 신고라고 합니다. 모양이 둥글고 누르스란 빛깔을 띠어요. 이거는 신고의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만시대부터 배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고려시대에는 배재배를 장려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비운의 왕 단종을 기리며 배나무를 심었다는 애틋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사만시대. 여러분 사만시대 들어봤어요?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만이 나오죠. 부여, 고구려 이렇게 동해 이런 거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그려보면 잘 안 보이는구나. 우리나라 같아요, 여러분? 약간 조랭이 떡국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나눠지면 여기는 마한, 이쪽은 마한, 그리고 이쪽은 변한, 이쪽은 진한. 이렇게 한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한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쭉쭉 읽어볼게요. 이 문단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그리고 사만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시대 순서가 나오죠. 사만시대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배의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이 문단, 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과일이다. 시작. 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과일이다. 여러분 꼭 따라 읽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은 한번 3문단도 가보겠습니다. 배농사는 겨울부터 시작해요. 되게 농사라고 하면은 따뜻해야 할 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잘 자라나? 하지만 배농사는 특이하게 겨울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지요. 배농사의 시작으로는 1번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네요. 따뜻한 봄이 되면 여기는 봄이 나왔네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나? 한번 볼까요? 따뜻한 봄, 4월이 되면 하얀 배꽃이 펴요. 이때 재빨리 수정 작업을 해줘요. 우리 겨울에는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봄은 수정 작업을 해준다고 하네요. 맛있는 열매가 맺으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지요. 이게 바로 어떤 작업이요? 여러분? 바로 수정 작업. 수정을 마치고 열매를 맺으면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 열매만 놔두고 나머지는 따주는 작업을 해요. 튼튼한 그리고 예쁜 열매만 빼고 나머지는 따주는 작업이 3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열매가 많으면 더 많은 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닌가? 우리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즉 생산자 분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너무 많은 열매가 자라면 영양분이 나눠져서 크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많으면은 영양분이 모든 열매에게 다 가야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하고 더 좋은 품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 열매만 놔두고 나머지는 따주는 작업을 하나 봐요. 열매 솎기가 끝나면 봉지를 씌워주는 작업을 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4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따는 거를 뒤에서 열매 솎기라고 표현한 걸 우린 알 수 있네요. 배는 껍질이 연하고 상처 입기 쉬워서 봉지를 씌워 보호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 시골 같은데 길 가다 보거나 아니면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가면은 이렇게 배에 이렇게 모자가 씌워진 것처럼 하얀색 봉지 씌워진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껍질이 연하고 상처 입기 쉬워서 봉지를 씌워서 보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몰랐던 친구들도 혹여나 나중에 보게 된다면 이게 보호하는 작업이구나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봉지 씌우는 이유겠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배는 9월이 되면 맛있게 익고 수확을 해요. 우리 아까까지 4월까지의 시간을 봤는데 이제 9월이 나옵니다. 9월은 어느 계절이죠? 겨울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가을이죠. 이렇게 겨울, 봄, 가을
여름은 뭐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끼어 있겠죠? 이렇게 계절별로 배농사 순서 배열을 하고 있죠. 우리 첫 번째 계절은 뭐였죠? 바로 겨울이었죠. 두 번째는 봄, 4월, 그리고 마지막은 9월. 우리 추석에 뭐 사과하고 배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겨울부터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온 우리가 결과물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한 해 농사를 마친 배나무는 단풍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추운 겨울을 견디지요. 이렇게 잘 관리만 해주면 100년은 끄떡없이 우리에게 맛있는 배를 주는 튼튼한 나무가 된답니다. 이렇게 문장이 다 끝났어요. 우리 한번 3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배농사는 겨울부터 다음해 9월 수확까지 관리해주며 키운다. 시작! 배농사는 겨울부터 다음해 9월 수확까지 관리해주며 키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단을 다 만나봤죠? 첫 번째는 우리 배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배가 아닌 아시아를 뺀 전 세계적으로 품종이 바틀릿이라는 거, 그리고 뭐 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나라를 알아봤고, 이 문단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3문단은 배의 농사가 계절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총 3문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한번 본문어휘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따라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생산량, 일정한 기간 동안 재화가 생산되는 수량. 시작! 생산량, 일정 기간 동안 재화가 생산되는 수량. 그쵸? 저도 막 글씨가 안 보이나? 해서 막 크기를 줄였다 크겠다 했는데, 지금 화면은 다 보이시구나. 한번 그거 주의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대, 연평균 기온이 섭씨 0에서 20도로 기후가 온화한 열대와 한대 사이의 기후때. 시작! 온대. 여러분 다 따라 읽고 있죠? 우리 그러면 위에서 생산량이라는 단어를 알아봤는데, 우리 그러면은 생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 이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막 생산이라는 단어가 입에 달라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만들다, 팔다, 사다 이렇게 그냥 가벼운 단어들을 잘 알고 있는데, 생산, 뭐 소비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생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만들어내다가 생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내다,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제 한번 생산이라는 단어를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바로 소비가 있습니다. 우리 만드는 게 있다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다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는 단어는 돈,
물자, 즉 물건이죠. 시간, 노력 등등을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겁니다. 우리 만들고 없애고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반대되는 어휘는 바로 소비량이겠죠. 한번 그리고 다음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재배, 식물을 심어 가꿈. 시작. 추정,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시작. 장려, 좋은 일에 힘쓰도록 복돋아 줌. 시작. 잘하고 있네요. 비운, 순조롭지 못하거나 슬픈 운수나 운명. 시작. 우리 비운의 여주인공 여러분 들어봤어요? 막 막장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비운의 여주인공이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런 그런 의미의 비운입니다. 애틋하다,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시작. 애가 타는 듯하다. 수정, 암과 수의 생식세포가 서로 합쳐서 새 개체를 이루는 작용. 시작. 작업, 일을 함 또는 그 일. 시작. 작업, 우리 방금 작업했죠? 속기, 촘촘히 나 있는 푸성귀나 곡식 따위를 군데군데 골라 뽑아 성기게 하는 일. 시작. 수확,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또는 거두어들인 농작물. 시작. 우리 이거 그냥 눈으로 따라 읽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거 입으로 따라 해야지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는답니다. 알았죠? 꼭 말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배경 어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득,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시작. 까슬하다, 몹시 거칠고 빳빳한 느낌이 있다. 시작. 꼭 빳빳한 느낌이 있다. 갈증,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시작. 잘하고 있어요. 담, 허파이에서 후두 이르는 사이에 생기는 끈끈한 분비물. 잿빛, 흰색 또는 누런 녹색의 차진 풀같이 생겼으며 기침 따위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다. 시작. 다 들려요, 여러분? 다 들립니다. 좋아요. 종기, 피부에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 시작.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철, 알맞은 시절. 우리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에 알맞은 시절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저장성, 오래 보관하여도 상하지 아니하는 성질. 시작. 별미, 특별히 좋은 맛 또는 그 맛을 지닌 음식. 시작. 곁들다,
어떤 공간이나 상황 따위에 끼어들다. 시작. 여러분, 너무 잘 읽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고 우리 만납시다. 다 풀었나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다음 중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알맞은 거 골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나중에 시험을 보다가 너무 막 바빠서 마음이 긴장되고 시험이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막 알맞는 거를 골라야 하는데 틀린 거를 막 고르고 틀린 거를 골라야 하는데 알맞은 거를 고르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알맞다, 틀리다 이거에 초점을 깊게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해요. 1번, 우리나라에서는 배를 최근에 재배하기 시작했다. 우리 최근에 재배하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바로 사만시대 때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배는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과일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과일인가요? 아니죠.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뭐 과일이 틀렸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만이 틀린 거죠. 바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과일이 바로 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1번을 보면은 최근에 재배하기 시작했다가 틀리니까 최근에가 X인 거죠.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비문학 독해 초등 1이에요, 여러분. 비문학 독해 초등 1입니다. 3번. 배동사는 수학이 끝난 가을부터 시작한다. 수학이 끝난 가을부터 시작한다? 아니죠. 바로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4번. 배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 모든 열매를 키운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열매를 따지 않으면 생산자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우리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지만 우리 열매를 따주는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 틀렸습니다. 바로 튼튼한 열매만 빼고 다 따주는 거죠. 5번. 아시아를 빼고 전 세계적으로 기르는 배는 품종은 바틀릿이다. 우리 바틀릿 아까 전에 기억나요, 여러분? 호리병 같이 생긴 거? 나중에 해외에 놀러 가면은 꼭 먹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먹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바틀릿만 사 먹을걸요? 선생님은 진짜 바틀릿만 너무 맛있어서 바틀릿을 매일매일 사 먹었어요. 납작복숭아라고 복숭아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복숭아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바틀릿하고 매일매일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선생님의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 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다. 맞죠? 2번.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는 바틀릿이라고 하는 품종이다. 바틀릿?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의 품종은 바로 신고합니다. 너 잘생겼어. 너 예뻐. 신고할 거야. 이 신고 아니에요? 배의 품종이 신고예요. 여러분 막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신고하면 안 돼요? 3번. 따뜻한 봄, 4월이 되면 하얀 배꽃이 핀다. 맞고 4번. 열매 솟게 해줘야 큰 배 키울 수 있고 5번. 배는 9월부터 수확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에 맛있는 배를 먹을 수 있죠.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를 재배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우리 배나무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배를 재배하는 과정이 아니죠. 먼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배에 재배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무는 튼튼해서 100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우리 아까 전에 본문에서 만나봤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5번입니다. 네모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국내에서도 자주 먹는 과일이다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선생님이 써주면 여러분이 본인이 쓴 거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니죠? 1번. 가뭄으로 사과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생산량과 반대되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비량. 2번. 아버지 취미는 난초 재배다.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여기 글씨에는 이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는 아버지 취미는 난초 재배이다 이렇게 읽지 않고 난초 재배다 라고 말을 합니다. 3번.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번. 그들의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지속됐다. 가을철에는 비가 적게 와야 농작물의 수확에 유리하다. 매점 매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선수들은 냉수로 갈증을 해소했다. 제철에 나는 과일이 신선하고 맛이 좋다. 이렇게까지 어휘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배경 지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먹으면 이를 안 닦아도 된다고? 헉, 여러분, 이 닦는 거 좋아해요? 이 닦는 거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하지만 우리 배를 먹으면 이를 안 닦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희소식이 전해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안 닦게 배 사줘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바로 속담으로 내용이 시작됐죠. 속담으로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뭔가 혹하지 않나요? 배 먹고 이 닦기? 배를 먹었더니 이가 하얘졌다는 말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득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은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득을 보았다는 뜻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로 배를 먹으면 이가 하얘진다고 해요. 여러분, 희소식이에요. 선생님도 오늘 집 가서 치아가 하얘지기 위해서 한번 배를 먹고 자볼까요? 배에 들어있는 석쇠포가 이를 하얗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석쇠포의 효과가 이를 하얗게 만든다고 합니다. 석쇠포는 배를 먹을 때 까슬까슬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에요. 여러분, 배를 먹을 때 까슬까슬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게 바로 석쇠포라고 합니다. 배는 치압 미백뿐만 아니라 기침약으로도 사용했던 과일이에요. 미백뿐만 아니라 기침약. 배의 사용도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한의서 당초분에 나온 설명으로는 배는 기침과 갈증을 멎게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한의서 본초 강목에서는 배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도우며 담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종기의 독과 술독을
푼다고 쓰여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기침약이겠죠? 기침약으로 쓰인 이유겠죠? 한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기침약으로 사용을 했겠죠. 맛있는 배를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투명하고 두껍지 않으면서 모양이 둥글고 크면 맛있는 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과일처럼 배도 제철에 나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얇게 저모 말려서 배말랭이로 먹어도 별미지요. 라고 했는데요.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말려서 배말랭이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와 궁합이 좋아 함께 곁들여 먹으면 건강에도 좋답니다. 우리 그럼 먹는 방법에는 바로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먹기, 그 다음에 말려서 배말랭이로 먹기, 그 다음에 고기와 먹기. 갈비를 재울 때나 육회 등을 무칠 때 단맛을 내면서 육질을 부드럽게 해줘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육회 아직 친구들 육회 좋아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육회 좋아하면은 진짜 대단한 건데. 육회에 계란 노른자도 올라가고 배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배가 올라가는 이유는 고기와 중합이 좋고 그 다음에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육회의 단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배가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우리 오늘 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고 일문단에서는 배는 어떤 과일이다? 바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다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중국과 미국이 배가 가장 많이 생산한다 라는 것을 일문단에서 아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틀릿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일문단이 끝나고 이문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는 신고고 신고의 모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시대별로 사만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배의 농사, 즉 배의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계절별로 겨울, 봄, 가을까지 해서 우리가 배에 수확하는 과정, 그리고 배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문장이죠. 그래서 되게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읽히는 책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때 1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2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점으로 한번 공부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이 어렵다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쉽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